국회의 구성원은 국민의 모습과 비슷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지는 국회의 대표 기능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와 태도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들의 이해관계를 잘 대변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성차별과 육아의 문제는 여성이 더 이해도가 높고 청년 실업의 고통은 젊은 세대가 동질감을 더 가질 것이다. 대표 개념 중에 유사대표 모델이 있다. 유사대표 모델의 바람직한 대표자란 계층의 삶을 이해하고 이들의 고통과 희망을 대표하는 자이다. 따라서 유사대표 모델이 의미하는 것은 의회는 대표자가 대표하는 사회와 닮은 꼴이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모델은 특정 집단 출신의 사람만이 완전하게 그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성별, 종교, 연령, 직업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되는 사회 집단을 그대로 반영하여 국회를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여성만이 여성을 대표하고 노동자만이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다면 결과는 사회적 분열과 갈등 그리고 파편화로 나타날 것이다. 물론 여성 대표만이 여성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의회의 구성원이 공동체의 모습에서 멀어져서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에서 다양한 직능 대표 및 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족의 대표성을 고려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국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국민의 생김새와 비슷할까? 다르다면 어떤 점이 차이가 날까? 국회의원 구성원을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순으로 살펴본다. 먼저 성별에서는 사회 다방면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됐다고 하지만 현실의 유리벽은 여전히 존재했다. 21대 총선에서 여성 의원은 당선자 300명 중 57명으로 19%만을 차지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0명, 미래통합당 8명, 더불어시민당 10명, 미래한국당 10명, 정의당 5명, 국민의당 2명, 열린민주당 2명이었다. 전체 지역구 의원 253명 중 여성은 29명 11.4%, 비례대표 47명 중 여성은 28명 60%를 차지했다. 여성 의원의 수가 적은 가장 큰 원인은 정치를 하는 여성 수가 적은 점과 선거제도에 있다고 설명된다. 두 번째로 연령을 살펴본다. 21대 국회의원들의 연령을 분석해보면 당선 시 연령대는 50대 59%, 177명, 60대 23%, 69명, 40대 12.6%, 38명, 30대 3.7%, 11명, 70대 1%, 3명, 20대 0.7%, 2명 순서를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50대 이상 당선자가 전체 300명 중 83%였다. 20에서 30대 국회의원은 지역구, 비례대표 모두 합해서 13명 4.3%로 20대 국회와 비교하여 10명이나 늘어났다. 그러나 19에서 30대가 전체 유권자의 35.7%인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원 4.3%가 유권자 3명 중에 1명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은 재헌국회 47.1세에서 21대 총선 54.9세로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평균 연령은 42.1세다. 50대와 60대 이상은 인구 구성과 비교할 때 상당히 과대대표되고 20대와 30대는 지나치게 과소대표됐다. 이러한 결과는 평균 연령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바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치 입문이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연령대가 50대는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회의 노령화는 전체 국민의 노령화 추세와 동시에 기존 정치인이 기득권을 강화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당선 전 직업이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에 어떤 경력을 가졌는가는 의회 구성의 대표성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국회의원들은 여의도 입성 전 어떤 일을 했을까? 기업인, 공무원 공공기관, 전문 정치인, 교육학계 출신,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업조인 순이다. 이들 상위 6개 직업군이 전체 당선자의 80.6%를 차지하고 있다. 역대 종합 기준으로 법조인, 언론인, 재야단체 또는 노조 등 시민사회계 출신은 꾸준히 선출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군인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역대 총선에서 꾸준히 선출됐고 최근에 더욱 강세를 보이는 직업군이 법조인이다. 이들은 역대 비율에선 10%를 차지했지만 19대 국회 지역구 초선의원 98명 중 15.6% 15명가 법조인이었다. 특히 판사, 검사, 변호사를 합쳐도 22,00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타 직업군에 비해 국회의원 숫자는 과대대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유권자가 법조인이라서 선택한 것이라기보다 국회 입성을 시도하는 법조인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른 직업군에선 선거에 나갔다 떨어지면 위험이 크지만 법조인의 경우 여의도 입성에 실패해도 변호사를 계속하면서 다시 생활이 가능하다. 정치 사회적 문제는 법대로 해결하는 게 아니다.
정치는 타협과 토론을 통해 민심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국회의 법조인이 다수를 차지하면 또 하나의 사법부를 만드는 것과 같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학력 수준이다. 국회의원 출마에는 학력 제한은 없다. 역대 의원의 학력을 분석해보면 대졸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역대 국회의원 중 대학 졸업 이상은 1731명으로 전체 의원 중 81.7%에 달하고 나머지 의원 388명 18.3%는 고졸 이하였다. 출신 대학을 분석해보면 서울대가 397명 33.9%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고려대 출신이 170명 14.5%, 연세대 출신인 101명 8.6%로 이른바 SKY 출신이 절반을 넘는 57.1%를 차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국회의 모습은 국민들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선출된 대표자가 누구를 어떻게 얼마만큼 대표하는지와 같은 대표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것은 한 국가의 민주주의 특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 우리나라 역대 지역구 의원의 성별 연령 직업 학력을 보면 성별은 남성, 연령대는 50대 중후반, 직업은 법조인과 기업인, 학력은 대졸 이상, 대학은 서울대가 다수 당선되었다. 즉 국회의원의 전형적인 모습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환갑을 바라보는 법조계 출신 남자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다. 국회는 민심을 읽고 공감하고 공유하는 공간이기에 특정 부류계층 성별만으로 국회가 채워지면 민심이 아닌 특정 세력의 이익만 대변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 다양성이 필요한 시점이다.